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인 옥토버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한 번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이런 장면이 있었어. 이런 감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 제작진이 모여서 영화 감상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진 두 분과 함께 진짜 오랜만에 하는 제작진 리뷰 한 6개월? 저희가 그때 언제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죠? 고향이요. 고향 고향 콘서트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리뷰 이후에 처음 하게 되는 그렇죠.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나온다고 해서 저도 7월 6일 12시를 알람을 맞춰놓고 딱 알람이 뜨자마자 봤습니다. 네. 첫 소감은 어떠셨어요? 30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몰입감이 되게 좋았다. 예. 이런 첫 소감은 그렇습니다. 일단 영화 보는 내내 몰입하면서 보게 되는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잘 봤어요. 일단 임영웅 씨의 나레이션이 처음부터 굉장히 압도를 했다. 예. 네. 보통 그 티저 영상에 지난번에 콘서트 티저 영상에 나왔던 내레이션하고 또 다른 느낌. 거기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약간 어둡고 무게 있는 그 연기 톤의 내레이션이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임영웅 씨 목소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른 느낌이죠. 네, 예. 다른 느낌이고 우리 송대 갈아 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갈아 꼈구나. 또 갈아 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앞부분을 처음에는 사실 그 나레이션을 조금 그냥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그래서 꼭 한 두 번, 세 번 이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의 감정 상태 그리고 영웅 시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처음부터 거기에 그리고 자기에 대한 다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복선을 깔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내용의 서사를 시작한 도입이기도 하지만 그게 본인과 영웅 시대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느끼셨군요. 네, 그 영웅 시대에게도 보내고 스스로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앞부분의 그 나레이션이 저는 이 영화 중에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절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배경음악 하나도 없어요, 거의. 배경음악이 없으면 연기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실 전극 연기가 처음인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니까 배우 입장에서 되게 힘든 연기인데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들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사가 되게 절제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대사가 없는 건 정말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연기 아닌가요? 되게 대사 어려워요. 없이? 네. 대사 없이 하는 연기를. 근데 대사가 없는데 아티스트 혼자 거의 끌어가잖아요. 네, 그게 진짜 힘든데. 네, 안은진 씨와 현봉식 씨가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분량이 맞아요. 적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 혼자 그걸 끌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끌어가는지 대사도 정말 절제돼 있고 없는 상황에서 그 연기력으로 끌어가는 게 보면서 이야 정말 이제 이분은 연기를 전극에 도전을 해도 충분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콘서트 때 왜 그 연기 선생님이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는데 그냥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한 2년 전에 연기 수업을 한 2달 이제 과외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때 화면 안에 내 얼굴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연기를 하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절제돼서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내면 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모든 걸 다 매체 안에 보여줘야 되니까 또 연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성을 크게 해서 관객들한테 들려줘야 되지만 매체 연기는 어쨌든 그 매체를 통해서 그 미세한 걸 다 느껴야 되는데 이번 역할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현장을 가보면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화든 드라마든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네. 스태프들이 많은 데서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아, 우리가 이제 몰입했죠. 거울을 보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그야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감정을 쏟아내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마치 아무도 없는 그냥 자연 상태처럼 연기를 한다는 거는 그건 첫 번째 연기라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정말 놀랐어요. 연기력에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연기력 때문에 몰입이 된 거죠. 그렇죠. 임영웅 네. 아티스트의 연기력을 따라가다 보니 몰입이 됐고 그 주인공의 그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된 전이까지 되는 수준에까지 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말 이렇게 막 거기서 보면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가장 절망의 상태에서 뭔가 좀 시도해 보려고 막 하는데 그 안 됐을 때 막 울분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막 그 괴로움을 토해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잘했어요. 네. 이렇게 정말 괴로워 보인다. 그 감정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가수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절함과 외로움과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울부짖음이 네. 있잖아요. 여기 영화 소개가 있잖아요. 영화 소개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네, 영화 소개. 갑자기 영화 갑자기 소개. 이걸 그 티빙에 보면 저마다 그 개수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작은 구덩이를 가지고 살아간다. 보통은 그렇게 깊이 파헤쳐진 구덩이를 그대로 두고 홀연히 떠나가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구덩이를 온전히 덮어주려고 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단 하나의 생존자, 생존과 죽음의 경계, 모든 것이 메마른 곳에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 네, 그러니까 그 구덩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같이 이거 리뷰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구덩이가 무엇이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과제 그런 게 이제 구덩이인 것 같은데 그 구덩이가 사실 몇 개나 되세요, 우리 대표님은? 갑자기 질문. 본인 얘기를 안 하고 거길 또 질문을 넘겨요. 본인 얘기하세요. 본인 얘기. 사실 저는 구덩이가 몇 개인지도 사실 모르죠. 내가 모르는 구덩이가 더 많을 더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뭐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나는 큰 구덩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구덩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보통 보면 심리학 용어에서 내면 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내면에 나는 잘하지 못한 내면의 아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몸은 컸지만 그건 잘하지 그쵸. 못하고 계속 아이로 남아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대전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남편과 이제 헤어지고 그렇게 쭉 혼자서 잘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자기는 다 잊고 살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임영웅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확 이게 다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자기가 그 울분에 차 있던 것들이 확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구덩이를 온전히 덮어주려고 한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구덩이를 온전히 덮은 건데 누구 덕분에? 임영웅 아티스트. 임영웅 아티스트 덕분에. 결국은 자기가 지금 본인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 아니면 상처가 있었으나 애석을 외면하고 사셨던 분들에게 임영웅 아티스트가 근데 구덩이를 덮어주고 있고 그 영화를 통해서 그걸 또 표현하고 네. 싶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영화나 어떤 그 자신의 결과물을 통해서 인기를 얻거나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임영웅 아티스트는 노래도 그렇지만 이 어떤 작업을 통해서든 팬들에게 위로와 진심, 감동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모토는 확실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좀 쇼킹하게 찍으려고 하잖아요. 욕심이 좀 있으니까 주목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가수분들이 좀 쇼킹하고 저거 뭐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순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저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그 이제 티저랑 온기 뮤직비디오에 봤을 때 저 금강에 가서 뭐 하나 이제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 금강에 저게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맞아요. 예, 메마른 땅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 되어주고 있고 네. 치유자가 되어주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또
그 무게가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쵸. 대한민국 네.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그 무게가 그 무게감이 정말 이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문제는 그래서 그 무게감이 또 상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본인이 다지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이 영화에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는 그런 왕관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무게를 정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감히 가늠을 해보자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이 시대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그러니까 아티스트적인 역량뿐만 아니고 치유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더 클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게도 좀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다짐하면서 영웅시대에게는 우리 함께 끝까지 힘겨움이 있어도 같이 가자. 태양이 뜰 때까지 항상 곁에 있겠다. 그 메시지를 또 이 영화로 준 것 같아요. 네, 저희 김 PD님도 아시겠지만 방송의 작가님들이 그 대본 쓰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엔 또 OTT가 많으니까 웹드라마나 이런 못다 이룬 꿈을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시나리오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휴가 가가지고 나중에 감독님이 다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할까? 초안을 그냥 후루룩 썼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엔딩 크레딧 열심히 보잖아요. 네. 엔딩 크레딧에 뭐라고 올라갑니까? 기획 임영. 네, 저는 기획. 네. 이렇게 올라가요. 그 왜 제가 다 뿌듯한 거 있죠? 저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획 임영. 그럼요. 시나리오도 어렵지만 기획이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시나리오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획이. 그러니까 기획이 다죠. 그치, 기획이 다죠, 요즘. 기획이 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처음부터 다 대본을 가져가진 않잖아요. 네. 기획, 컨셉을 갖고 가는 거고. 그래서 투자 유치도 받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실 보면 100억짜리 영화도 종이 한 장. 그래요. 그러니까 그 컨셉, 그 기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임영웅 아티스트가 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나는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독서량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건 그래요. 예. 독서량 이게 보면은 과학자도 됐다가 철학자도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 감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항상 보면 이게 심도가 굉장히 있는 사람 같이 느껴져서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두오와 다이 같은 굉장히 경쾌한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안에 뭔가 철학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영화를 만들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게 아니라 뭐 즐겁고 기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저 한마디를 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려고 저 대사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30분 보는데 와 진짜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보게 돼서 네. 꼭 한 2번, 3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그 도입부 나레이션 말씀드렸고, 그 중간에 보면 우리 임영웅 씨의 가장 긴 대사가 있어요. 아는 짓이라 할 때 네. 그거와 그 대사와 그 첫 부분 도입 부분의 나레이션이 일맥상통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꼭 그런 부분, 그래서 복선을 깔고 여기서 그 하이라이트에서 클라이맥스에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론은 희망적인 것으로 끝을 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거기에 뭐 기승전결이나 아무튼 그 어떤 그 영화로서의 플롯도 완벽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티빙에서 단편 영화가 1등할 그러니까요. 이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그 티저 나왔을 때 그 자동차 번호판 갖고 한창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MAR 네. 9106 맞아요. 그랬는데 910616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MAR이 무엇인가 네.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서 MAR 봄인 것 같아요. 마치 MAR. 마치. 왜냐하면 겨울이 끝나고 나면 봄이 되면 이런 대사가 기억나. 봄이 되면 이런 대사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 그게 화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구 사람인 걸 확실하니까. 지구 사람이고. 근데 겨울과 봄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는 3월이 아닐까. 3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월을 넘어서 10월이. 겨울을 네. 지내고 그다음에 3월로 가네. 3월로 가는. 그것도 그러네요. 좋은 그것도 해석이네요. 좋은 네. 해석이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굉장히 그냥 오픈된 거야. 그래서 그 보는 사람 각자의 그렇죠. 해석에 맞아요. 맡기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화성은 알지는 약간 영화 마션하고 비슷하다 이런 네. 생각은 또 들기도 하고. 그쵸. 예, 예, 아니 그 많이- 전체적인 그림이 약간 마션과 룰이 비슷하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마션하고도 맞아요. 비슷하고 그래서 마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마치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거는 각자 해석에 맡기는 걸로. 우리 예. 임영 아티스트가 영화 이제 개봉했으니까 MAR에 대해서 조금 힌트 좀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게 약간 그리고 로앵글로 찍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눈에 확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긴 그 했어요. 커트가 분명히 의미를 주려고 그렇게 로앵글로 그러니까. 찍었을 텐데요. 그쵸. 그게 보이게 찍었으니까 네네네.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건데. 있는 건데.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임영웅 아티스트가 10월이 찾아 헤매는 그 돔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그 수안보 수영장 아 그래요? 아, 폐쇄된 그래요? 수안보 아. 수영장인데 거기랑 금강이 저렇게 멋있나? 제가 그 처음에 온기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그 금강이라고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금강 사진을 포털에다 막 검색해서 봤는데 아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절벽이 깎아지르고 멋있는 저런 룩을 보여주는 데가 있구나. 아이 또 그게 또 여행 명소가 되는 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여행 생각- 명소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제 명소가 되고 우리 강아지들의 이름이 이제 예. 대부분 10월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막스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불꽃 연기를 또 한 번 했어요. 저는 거기서 저는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서 진짜 맞아요. 저 네. 강아지가 맞아. 그 장면. 얘기 못하겠지만 아무튼 강아지 혹시 키우시는 분 그 보세요 눈물 납니다 그 장면에서. 그 강아지가 그렇게 임영웅 씨 옆을 안 떠나고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안다면서. 그럼요. 그렇죠. 강아지 그럼요. 좋아하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해줬으면 그렇지. 그 분명히 조련사도 있었을 텐데 강아지가 계속 그 임영웅 아티스트 옆을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감각을 좀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키우시니까. 느끼지 네. 못하는 그런 미묘한 파장을 얘는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오. 그래서 뭐 이건 사담입니다만 저희 이모분 두 분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를 오시는데 한 분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한 분은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근데 딱 두 분이 들어오시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분에게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참 이상해요.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알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가야 사랑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10월이 불렀을 이렇게 대답을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이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잊지 못해서 지금 키우는 강아지도 이름이 10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OTT에 걸리고 끝이 날 건가? 그 지난번에 이제 온기 뮤직비디오 나올 때 이거 이제 단편 영화제 출품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고민을 한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품을 한다 그러면 출품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출품에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둘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보통 KBS에서도 독립 영화를 계속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아주 밤늦게지만 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봤던 영화들을 기억해 보면 출품해도 충분히 충분히.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보면서 자, 그럼 인 옥토버는 왜 인 옥토버입니까? 인 옥토버 10월에 강아지 이름도 10월이고. 제 생각은 그냥 그 강아지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 강아지가 마음속에 있다. 근데 어쨌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10월이는 어쨌든 우리 임영웅 씨가 홀로 남았을 때 계속 옆에 있었던 친구이자 가족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떠나도 네,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월이는 이제 어쨌든 곁에서 떠난 거잖아요. 떠나도 10월이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인 옥토버는 10월이다. 네. 그러면 왜 강아지 이름을 10월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10월이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니까요. 혹시요, 왜 10월이라고 지었는지 우리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네. 그 자신만의 그 생각들을 네. 달아주시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10월 네. 10월이 어떤 달인가를 그냥 생각해 봤어요. 10월이 어떤 달이에요? 가을이 끝나고 그래서 겨울로 겨울로 넘어가.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겨울이지만 황량하고 쓸쓸하지만 나는 봄을 기다린다. 그래서 봄을 기다리고 그래서 아까 그 자동차 번호판까지 연결되는 게 난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어떻게 보면 9월, 10월이거든요. 아,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저희가 사실 그 MAR 때문에 한동안 단톡방에서 저희가 뭐 영상을 업로드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끼리 또 막 단톡방 이 MAR은 뭐냐. 그래서 저는 화성이라고 우기고 우리 김 PD님이 3월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마치라 그랬나요? 네. 그때 이제 그 시지프스라고 하는 드라마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아포칼립스일 거다 그 얘기도 하셨고 3월도 제 기억에 김 PD님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지프스와도 조금 비슷해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 주인공도 그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잖아요. 우리 임영웅님도 그런 희망을 메시지. 여기서는 어쨌든 본인은 감염되지 않는 히어로니까. 네. 아무튼 재미있고 아주 신선하게 잘 봤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제 연기를 어떤 식으로 계속 이어나갈지 그냥 콘서트에서만 뭐 아니면 영상에서만 볼지 유튜브에서만 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고 보통 가수들은 제작자가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이 자생적으로 피어난 재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임영웅님은 천재. 천재다. 아 요즘 김PD님의 유행어 저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 김PD님 맨날 천재니까요. 임영웅님은 천재다. 네. 그게 일단 융합이 되잖아요. 모든 걸 융합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천재거든요. 네. 이 시대가 원하는 천재. 근데 우리 임영웅님은 모든 걸 융합을 하잖아요. 그냥 네. 뭐 우주면 우주의 덕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또 뭐 축구면 축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모든 걸 다 융합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천재다. 융합형 천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섭이 되는 그죠? 네네. 네. 통섭이 가능한 아티스트인데 참 다시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요? 우리 임영웅님이 다음 연기에 또 도전을 하신다면? 하신다면 엘비처럼 그 수트바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맡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액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액션과 그 수트팔이 정말 너무 멋있었잖아요. 저 엘비 나왔을 때 처음에 우리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진짜 그런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엘비 그 발음 얼마나 좋아요. 그 뭐죠? 영국식 영어 발음. 영국식 영어 발음. 네. 아 갑자기 워터 발음이 기억나네요. 네. 네, 제가 흉내는 못 내는데 네. 그 워터 발음이 아주 영국식 그러니까. 영어여서 멋있었거든요. 어쩜 그렇게 언어도 네. 그렇게 잘 흡수를 해요. 기본적으로 천재니까요. 천재니까요. 오늘 결론은 천재니까요. 네. 즐겁게 제작진 리뷰를 전해드렸고 이 락토버를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